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늙은 손으로 닦으니까 자국이 남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하지만 그 순간 찰싹 여자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이아 반지가 햇빛에 번쩍였고 그 손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후한 남자,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이듯 외쳤습니다. 정숙 당신?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사연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그 높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 앞에 서면 누구나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 그 안에서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모두 중요해 보입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손에 커피를 든 여자들, 빠른 걸음으로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남자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건물 한쪽 구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해가 뜨기 전부터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정숙,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물소리,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어머니는 저를 깨우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일찍 집을 나서는지, 얼마나 고된 하루를 시작하는지를요.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머니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렇게 대답하셨죠. 엄마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부끄러운 일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 직업을 자랑할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 다녀.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야.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저는 감추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유리 건물,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곳에 말입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회전문을 밀고 들어갈 때의 그 느낌. 저는 제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로비를 지나가다 익숙한 모습을 봤습니다. 구석에서 걸레를 들고 계신 분,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계신 그분.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시는 줄 몰랐어.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근처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는 걸요. 다만 이 건물일 줄은, 제가 다니는 바로 이 회사일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어머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사실을 저는 감추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지훈아. 근데 저 청소부 아줌마 너랑 좀 닮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아냐? 동료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청소부 아줌마 너랑 좀 닮지 않았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게 출근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끝내고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닦으신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발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처럼 깨끗한 그 바닥 위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그 모습, 겉으로는 성공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비겁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훈아, 밥 먹었니?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피한다는 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웃으며 저를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건물도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그곳에 가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미워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어머니는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모습을 외면할 것입니다. 출근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에 섞여 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길이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회사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제 발걸음은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6시 반이면 어머니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을 시간입니다. 7시면 로비 청소를 마치고 계단으로 올라가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8시가 넘어서 출근합니다.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근데 저 청소부 아줌마 진짜 신기하지 않아?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아줌마 맨날 새벽부터 와서 일하잖아. 근데 한 번도 쉬는 거 못 봤어. 진짜 대단하긴 한데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동료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게. 나이도 많으신데 저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안쓰럽긴 해. 근데 저 아줌마 지훈이 얼굴이랑 좀 닮지 않았어? 나만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언제 왔어? 한 동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청소하시는 분 이야기였어. 근데 너 혹시 저 아줌마 아는 사람이야? 얼굴이 좀 닮은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연히 닮은 거 아닐까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착각한 거네.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도 피했습니다. 누군가 다시 그런 질문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청소부 아줌마, 너랑 닮지 않았냐?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부끄러운 존재니?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도 알아. 내가 요즘 엄마를 피하는 거, 회사에서 엄마 보는 게 싫은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는 이해해. 내가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알아. 그래도 엄마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부끄러운 존재니?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회사에 도착하면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야, 지훈아. 돌아보니 부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일찍 왔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은 로비를 둘러보시다가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저 청소하시는 분 참 성실하시네. 맨날 새벽부터 오시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저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대단해. 우리도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레를 짜고 다시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드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어머니는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훈아, 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일하시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어머니는 그곳에 가실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머니를 피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피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붐볐고 사람들은 젖은 우산 때문에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으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젖은 바닥 때문에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레를 짜고 다시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손으로 닦으니까 자국이 남잖아요. 제대로 좀 닦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하지만 그 여자는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다시 닦는다고요? 매일 이 모양이잖아요. 대체 몇 살이신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이제 그만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가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의 손엔 다이아 반지가 번쩍였고 그 손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닦으세요. 알겠어요? 여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어머니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도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당신은? 여자는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훈아, 됐어. 괜찮아.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이 청소부가 내 엄마야? 참 세상 좁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과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후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당신? 어머니도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사장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정말 당신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여자는 사장을 보더니 표정을 바꿨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이 청소부를 아세요? 사장은 여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이 사람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사장은 손을 들어 여자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눈빛이 차가웠고 결국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사장은 어머니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일 마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은 손을 뻗었지만 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어머니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왜 어머니를 보고 저렇게 놀란 걸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사장을 피하는 걸까요? 사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넌 올라가. 회사 늦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사장님이요. 어떻게 아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닥을 닦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레를 짜고 눈물을 흘리며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컴퓨터 화면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아침의 그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맞으시던 그 순간, 사장이 어머니를 부르던 그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로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로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을 끝내고 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닦으셨던 그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장과 어머니는 어떤 관계일까요? 왜 사장은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사장을 피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화면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밥 먹었니?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도 먹었어. 하지만 식탁을 보니 설거지할 그릇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는 배불러.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 사장님이요. 어떻게 아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옛날 사람이야.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엄마 좀 쉴게. 지훈아, 너도 일찍 자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사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문득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참으며 우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집을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침 챙겨놨어. 잘 먹고 다녀와.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층을 청소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지훈 씨. 돌아보니 사장의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사장실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사장이 저를 왜 찾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를 따라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장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장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한지훈 씨,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가 당신 어머니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정숙 씨를 안다는 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사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사장과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진 30년 전 사진입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 씨와 저는 연인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안은 큰 빚을 지고 있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정숙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지훈 씨,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당신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과 정숙 씨에게 평생 빚을 졌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정숙 씨를 봤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평생 정숙 씨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신 이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이유,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더 이상 그 건물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실에서 나온 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사장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슬프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지훈이를 사랑하시지만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사장이 제 아버지래요? 그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오늘은 일찍 왔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요. 어머니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사장을 만났다는 걸요.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수저를 들고 계셨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엄마.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오늘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낳은 사람이 본인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평생 숨기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잖아요. 엄마를 버린 그 사람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그분을 탓하지 마. 그분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아이를 모른 척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훈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분의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었고 집안도 어려웠어. 그분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변명이잖아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낳으시고 혼자서 키우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괜찮았어, 지훈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 사람한테 도움도 안 받으시고 혼자 고생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분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상처받는 게 싫으셨다고요? 엄마, 저는 더 상처받았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엄마가 청소 일을 하시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더 큰 상처였어요.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한 건 엄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엄마를 버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분은 너를 몰랐어. 내가 임신한 사실을, 내가 태어난 사실을 그분은 전혀 모르셨어. 내가 일부러 숨긴 거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왜 숨기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분은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선택을 했어. 내가 다시 나타나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너를 낳기로 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엄마를 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는 다 이해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알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은 식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장과 처음 만났던 날, 사랑에 빠졌던 순간, 그리고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기억들.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어, 지훈아.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갈라놓았어. 그분의 가족은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회사는 무너질 위기였어. 그분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해야 했어.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지던 날 그분은 울었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어.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 내 뱃속에 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고민했어. 그분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키워야 할까? 하지만 결국 혼자 키우기로 했어. 그분의 새로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서울을 떠나 작은 도시로 갔어. 거기서 너를 낳았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고통, 혼자 저를 키우며 흘리신 눈물, 그리고 저를 향한 끝없는 사랑. 모든 걸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아침 만들게요.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만들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엄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우리 아들 다 컸네. 아침을 먹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지하철을 타시려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는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만이라도 제가 모셔다 드리게 해주세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지훈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청소 도구실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힘드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니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훈아, 아까 청소하시는 분이랑 같이 왔더라. 진짜 너희 엄마 맞아?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세요. 그 말에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계단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를 보셨습니다. 지훈아, 넌 왜 여기 왔어? 동료들이 볼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저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해하셨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메뉴를 보셨습니다. 엄마는 뭐든 괜찮아.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비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씨, 사장님께서 다시 찾으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훈아, 조심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사장실에 들어서니 사장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지훈 씨.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사장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은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못하셨습니다. 그저 컵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지훈 씨, 사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제 정숙 씨를 만났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군요. 사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아니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하셔야죠.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정숙 씨는 나를 피해. 어제도 오늘도 나를 마주치지 않으려 하시더구나. 당연하죠.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신 분인데 어떻게 편하게 마주하겠어요? 사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회사를 선택했어. 가족을 선택했어.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은 파산 직전이었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유일한 방법은 큰 지방과 혼인하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정숙 씨를 떠났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 매일 밤 정숙 씨 생각을 했어.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누구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렸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았어. 그런데 어제 로비에서 정숙 씨를 봤어.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그분이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그리고 내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게 이해됐어. 정숙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셨구나.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구나. 사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나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정숙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단 한 번도 정숙 씨를 잊은 적이 없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랑이 뭐가 중요한데요? 사랑한다면서 떠나고 사랑한다면서 모른 척하고 그게 사랑인가요?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사장은 책상으로 가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 서류야. 내 재산의 절반을 너와 정숙 씨한테 주고 싶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장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부디 받아줘. 정숙 씨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지. 그 말에 사장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으신 건가요?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원한다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도망치지 말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로비로 내려가니 어머니는 유리창을 닫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일 끝나면 같이 저녁 먹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해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것만 드셔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출퇴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세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러자 동료들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드셨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엄마 이제 청소일 그만두려고 해. 저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엄마? 좋은 결정이에요. 어머니는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응,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힘든 일을 그만두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제가 돈 벌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우리 아들 다 컸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엄마, 이제 일 안 하신다면서요? 왜 일찍 일어나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습관이야, 지훈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저절로 일어나네.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계속 일하신대. 그만둔다고 해놓고 저는 깜짝 놀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갔습니다. 일 그만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그냥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괜찮아. 조금만 더 하게 해줘. 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 검진 한번 받으세요. 제발이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따라오셨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을 오래 끊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몇 년 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병원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약을 줄였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입원하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집에서 푹 쉬면 나을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셨습니다. 지훈아, 엄마 진짜 괜찮아. 결국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싫어요, 엄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를 봤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남을 탓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그 말을 마치고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계 소리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삐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는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 사망 확인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제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희망이야, 지훈아.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시간이니까.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저를 혼자 남겨두고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손을, 평생 저를 안아주시던 그 손을 저는 꽉 붙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빈소에는 어머니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어머니와 함께 일하시던 분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 모두들 어머니를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던 분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노년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빈소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사장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절하셨습니다. 정수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만 했다. 사장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너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내 건물에서.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너를 혼자 두고 떠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사장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정수가, 그리고 저 아이 우리 아들이다. 내가 몰랐던 아들. 너 혼자 키운 아들. 나는 아버지도 남자도 아니었다. 그저 비겁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장은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다.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 적힌 금액을 보고 나는 울었다. 어머니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너를 위해 돈을 모으셨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에게.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구나. 엄마가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하지만 지훈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의 웃음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훈아, 이 돈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쓰렴. 좋은 집도 구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너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그분도 어쩔 수 없었어. 그분을 용서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엄마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장도 눈물을 흘리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나는 내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해주고 싶다. 내 어머니가 평생 일하셨던 그 건물,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그 건물은 이제 내 것이다. 어머니가 평생 바닥을 닦으시며 일하셨던 그곳을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장은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너와 내 어머니한테 평생 빚을 졌다. 이걸로 다 갚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하고 싶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을 하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작은 함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장이 물려준 건물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청소하셨던 그 로비였습니다. 햇살이 유리바닥에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걸레로 닦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리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하셨던 이곳이 이제는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이곳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건물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그 시간에요. 불을 켜고 로비를 둘러보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를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휴게실도 만들고 급여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지훈아, 잘 지내고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장은 건물을 둘러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구나. 저는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지. 그 말에 사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용서하려고 합니다. 쉽진 않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건물에 나옵니다. 불을 켜고 로비를 걷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유리바닥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곳에 서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엄마,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새벽,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그 시간에 저는 오늘도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